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정말 미쳤다.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였다. 토트넘 호스퍼 캡틴 손흥민 31이 정말 참스승을 만난 모양이다. 토트넘 소식을 다루는 투 더 레인 앤 백은 23일 기하 한국 시간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을 아이처럼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둘은 엄청난 짝이다라고 전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시즌을 앞두고 토트넘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주제 무리뉴 감독과 누누 에스피리투 산투,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뒤를 이어 토트넘 재건이라는 큰 임무를 맡게 됐다. 사실 팬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았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코틀랜드 셀틱에서 보낸 2시즌을 제외하면 유럽 커리어가 전혀 없기 때문. 토마스 투헬 감독이나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을 기대하던 토트넘 팬들이 명성이 부족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반길 리 없었다. 하지만 다니엘 레비 회장의 선택은 정답이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언한 대로 토트넘의 공격 축구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그간 손흥민과 해리 케인을 보유하고도 수비적인 축구를 펼치는 데 질렸던 토트넘 팬들은 달라진 경기력에 열광 중이다. 성적도 따라오고 있다. 토트넘은 리그 첫 10경기에서 8승이므로 무패 행진을 달리며 깜짝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다만 첼시와 울버햄튼에 연달아 패하며 4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선두 맨체스터 시티와 승점 차는 2점에 불과하다. 손흥민의 파괴력도 살아났다. 그는 지난 시즌 안화골절상과 스포츠 탈장, 수비적인 전술 밑에서 고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올 시즌엔 벌써 리그 8골을 터뜨리며 득점 순위 3위를 달리고 있다. 프리미어리그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손흥민 중앙 공격수 배치는 올 시즌 최고의 전술적 결정이라고 극찬했다. 투 더 레인 앤 백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명성은 무리뉴 감독과 콘테 감독에 비해 자그마했다. 그는 토트넘 팬들이 원하던 이름이 아니었다. 케인을 윈헨으로 팔아야 했지만 대체자도 영입하지 못하면서 상황은 더욱 어려워 보였다라며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메시아, 구세주였다. 그는 주장 완장을 손흥민에게 건넸고 이는 신의 한 수였다라고 높이 평가했다. 손흥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큰 애정을 표현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맨인 블레이저즈에 출연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하는 방식은 정말 미쳤다. 그의 말은 인간으로서도 감독으로서도 환상적이다. 놀랍다라고 말했다. 1992년생 손흥민이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느끼게 할 정도였다. 그는 나는 31살이고 이전에 많은 것을 배웠다. 인간으로서도 충분히 그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이후로 나는 과오라고 느낀다. 난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고백했다. 이어 손흥민은 그가 말하는 방식을 보면 심장이 뛰는 것 같다. 난 그냥 나가서 그를 위해, 팀을 위해 뛰고 싶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저 우리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진다라며 우리는 아직 최고의 모습이 아니다. 우린 최고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특별해지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특별해지기 위해선 열심히 훈련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언제나 스스로 꿈을 꿀 수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다.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한 경기 한 경기를 치른다. 그리고 나서 시즌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볼 것이다. 프리미어리그에는 더 좋은 팀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투 더 레인 앤 백은 슈퍼스타 손흥민은 최전방에 나서서 골을 넣어야 하는 부담을 직접 떠안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케인이 했던 일을 하고 있다. 이젠 오케스트라 지휘자다. 그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새로운 것을 배웠다라고 극찬했다. 손흥민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토트넘으로 복귀한다. 그는 이번 11월 A매치 2연전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하며 펄펄 날았다. 23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 손흥민은 런던으로 돌아가오는 26일 아스톤 빌라와 맞대결을 준비한다. 투 더 레인 앤 백도 주장 손흥민의 어깨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매체는 손흥민은 다시 토트넘으로 돌아와 팀을 이끌 것이다. 제임스 매디슨이 부상으로 빠졌기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손흥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손흥민이 여전히 배우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 그의 체력은 엘리트 수준이고 최고의 축구를 하고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큰 역할을 했다. 손흥민은 빌라전에서 다시 한번 팀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학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 같은 본보기인 축구 선수 손흥민 캡틴은 숨도 못 쉬게 라는 목표 아래에서 그의 동반부대를 힘있게 끌어갔습니다. 중국과의 결정적인 경기에서 거센 압박 속에서도 손흥민은 확실한 우위를 보여주어 전반적인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숨도 못 쉬게 하자는 강력하고 분명한 그의 다짐은 실제로 그가 주장으로서 선수단을 이끄는 탁월한 선두주자 역할을 통해 확고하고 완벽한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웅장한 승리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전하는 것은 기자 오선민입니다. 그의 강력한 다짐을 구현하는 독특한 모습은 바로 손흥민 선수 본인이었습니다. 전반 11분에서의 특별한 장면, 그는 동료 황희찬이 공을 얻어낸 후에 페널티킥을 실행했습니다. 그의 탄탄하고 정밀한 차길로 중국 대중 4만 명을 침묵시킴은 물론 중국의 밀집된 방어를 꿰뚫는 미묘한 공격으로 골렛을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두 번째 골이 만들어진 전반 45분에서의 장면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신의 팀 동료 이강인이 던진 공을 손흥민이 미세하게 머리로 건드려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머리로 넣은 골 중에서도 네 번째였던 그의 머리골은 매우 드물고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놀라운 기술은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는데 그의 정교한 프리킥으로 후보 정승현의 데뷔골을 앞당기게 만들어 중국적인 리드를 유지했습니다. 더불어 그는 대표팀의 총 3골에 모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통해 그는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대표와 황선홍 감독 뒤를 이어 40호 골 고지를 돌파하는 세 번째 선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 캡틴이 기록한 3개의 공격 포인트는 그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업적이기도 하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명장면은 그보다 더 특별했습니다. 그는 라보나 킥으로 황인범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하여 상대 팀의 수비수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이 장면은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경기장 내에서는 일부 선수를 대상으로 한 레이저 공격이나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팬이 물병을 던지는 등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동이 여러 번 이루어졌지만 경기가 끝난 후에는 손흥민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여 승리의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더욱이 대중 앞에서 패배의 쓴맛을 느낀 중국 선수들을 찾아 하나씩 안아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상대 선수들에게 시합이 어렵긴 했지만 그 이상으로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멋진 존경의 말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한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 선수는 바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였고 이어서 몇 일 후에 에스턴 빌라와의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결국 그는 경기장에서의 땀과 노력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음의 가치를 교훈으로 준 쾌남으로 우리의 마음에 남게 되었습니다.